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. 네, 오늘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하림 기자. 네, 저는 지금 미래한국당 당사에 나와 있습니다. 제 옆에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나와 있는데요. 함께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그 독립기념관장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사실 굉장히 새로운 세계로 오신 겁니다. 그렇죠. 뭐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에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뭐 요청도 있었을 거고 뭐 그런 요구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큰 결심을 하고 들어오셨어요. 또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시기로 좀 결심하신 계기 그리고 특히 미래한국당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. 뭐 정치권에서 많은 뭐 요청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하시는데 그런 건 없었고요.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좀 더 올바르게 계승하고 또 전달하는 데는 정치권의 지원과 배려가 정말 절실했습니다. 근데 그때 뭐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퇴임 후에 내가 가졌던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경험을 그냥 묻어버리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이제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죠.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이제 영입 제의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독립기념관장 있을 때 알았던 많은 이제 전문인들한테 농담 반으로 내가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런 조언을 구하면서 제 생각을 또 정리해 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이 또 허락해 주셔서 또 결심할 수 있었죠. 어머님의 허락까지 받으시고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먼저 이전 자유한국당 이제 영입 인재로 오셨잖아요. 그 과정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직접 설득도 했다고 네, 들었는데 만났었죠. 좀 만나셔서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어요? 그분께서 도와달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었던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, 그분이. 그럼 결심하신 끝에 이제 근데 또 미래한국당으로 들어오신 뒤로 사실 비례대표 후보 1번이 되시기까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. 네. 처음에는 이제 명단에서 21번이었나요? 그 선정이 되셨다가 다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은 뒤에 1번이 되셨어요. 좀 그런 과정에서 심경은 좀 어떠셨는지.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내가 낙담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제가 단지 느끼는 거는 미래한국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21번일 때는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뭐 경제라든지 이런 거였고 저를 1번으로 이제 할 때는 자유한국당이 우리 독립운동이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독립운동을 올바르게 계승해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의 시대 정신이고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또 미래한국당이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 앞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준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또 일각에서는 관장님께서 약간 전투력이 없는 것 아니냐. 전투력은 없죠. 누구를 뭐 큰 소리를 친다거나 뭐 몸싸움을 뭐 격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전투력이라면은 저는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. 하지만은 전투력을 자기의 소신을 지키고 또 꼭 추구해야 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그런 잣대를 갖는다면 그런 면에서는 저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또 그리고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보면요. 이제 미래한국당을 둘러싼 좀 논란들이 아직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.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사실 이제 미래통합당의 그 자매정당 혹은 위성정당,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만들어진 당에 들어오셔서 비례대표제 순번을 받으신 건데 좀 그거에 대한 여권 그리고 여론의 비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정치 상황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죠. 그래서 뭐 정말 뭐 4+1이라는 연합체에 의해서 뭐 오래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은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느냐의 어떤 그런 것을 내세워서 만들어진 이 선거법이고 이런 선거법의 폐해를 정말
고스란히 정말 적나라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또 국민들도 실망하고 계시죠. 그래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 선거법이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봤기 때문에 이 선거법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이루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그 의석수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거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새로운 선거법을 만드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그렇게 반드시 변해야 되는 거죠. 네, 그리고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독립기념관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됐고 비례 1번으로서 사실상 이제 국회로 오시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. 특별히 좀 집중하고 싶으신 분야 그리고 또 하고 싶으신 그런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나 정치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제가 뭐 정치를 오래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 경험을 하면서 생각한 거는 우리가 우리 역사를 지키고 바로 잘 계승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외로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그 연구 기반이 너무나 허술합니다. 그래서 그런 연구 기반을 탄탄히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는 것에 힘쓰고 싶고요. 그리고 정말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 내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우리는 현재 선진국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그 예우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많이 뒤지고 있는데 그런 예우를 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오늘 얘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,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 윤주경 후보의 현장 인터뷰를 보고 오셨습니다. 내일은 더불어시민당 세 번째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을 받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음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.